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 2017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암기 되셨다면 빨간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의 예비조사에서 작성하는 측정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비조사의 측정계획서는요, 첫 번째는 주요 공정의 도식이었죠. 자, 조금 길게 하자면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 공정까지의 주요 공정 도식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방법, 운전 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측정 대상 공정, 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발생 주기, 측정 대상 공정의 종사 근로자 현황이 되고요. 네 번째, 유해인자별 측정 방법 및 측정 소요 기간 등 작업 환경 측정에 필요한 사항이죠. 자, 주요 공정 도식, 작업 방법, 운전 조건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측정 대상 공정, 유해인자 및 발생 주기, 종사 근로자 현황. 유해인자별 측정 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측정 소요기간까지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그죠? 붙여보겠습니다. 송풍기의 송풍량 Q가 200이다 주어졌습니다. 흡입관의 정압이다 그죠? 정압은 SP인데요. 흡입관이니까 인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80. 배출관의 정압이 25다 주어졌습니다. SP 아웃이다 그죠? 자, 흡입관과 배출관의 속도압이 VP가 10이다 주어졌고요. 송풍기의 소요 동력을 계산하라. 송풍기 효율은 70%, 여유율은 1.2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단 송풍기의 동력을 계산하는 공식부터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P는 6120 곱하기 효율이죠. 분의 송풍량 Q 곱하기 정압 P 곱하기 안정계수, 여유계수 K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을 하나씩 한번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120 곱하기 금방 효율은 70%다 했으니까 0.7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풍량은 200m의 3승 per minute 단위 꼭 확인하시고요. 200을 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P는 뭐냐면 송풍기의 정압인데요. 정압이 주어지지 송풍기 정압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송풍기의 정압 FSP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의 정압은 지금 주어졌는 게 흡입관 SP in, SP out, VP in과 out이 주어졌으니까요.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송풍기의 정압은 SP out이죠. 배출관의 정압 마이너스 SP in, 흡입관의 정압 마이너스 VP in, 흡입관의 속도압 동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SP out이 지금 얼마냐면 25다 그죠? 25 마이너스 흡입관의 정압은 마이너스 8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VP는요 10이다 주어졌죠. 계산하니까 95가 나옵니다. 그죠?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과정 단위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채점은 최종값과 최종값에 따른 단위만 정확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정압은 95가 되죠. 곱하기 안전 여유율은 1.2다. 그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값이 5.32가 되고요. 주어진 동력의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킬로와트 이렇게 단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독성학 문제인데요. 우리가 산업기사는 독성학이 과목으로 구분 안 되어 있고 타 과목에 조금 섞여 나왔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실기에도 또 독성학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물질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과 시료 채취 시기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톨루엔인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요. 이게 암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요거 한번 외워볼게요. 자, 네. 우리가 원래는 마녀털이었는데요. 바꿨죠. 그죠? 크레졸 묻은 털에 밴 페놀 냄새. 크레졸이 뭐냐면 병원에 가면 소독약으로 쓰는 게 크레졸이에요. 크레졸이 묻어버리면 냄새 지독하잖아요. 크레졸 묻은 톨루엔 할 때 털에, 그죠? 털에 크레졸이 묻었다는 뜻이에요. 크레졸 묻은 털에 밴 페놀 냄새. 이렇게 하면은요, 두 개 외워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톨루엔은 혈액이나 호기의 톨루엔도 됩니다. 소변 중에서는 오크레졸 또는 오르소크레졸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벤제는 벤페놀 냄새 할 때 소변 중에 페놀, 소변 중에 티티뮤코닉산 되겠습니다. 아세톤은 소변 중에 아세톤입니다. 일산화탄소는 호기라는 건 날숨, 내뱉는 날숨에서의 일산화탄소, 혈액 중에서 카르복시헤모글로빈 됩니다. 크롬은 소변 중에 크롬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시료 채취 시기를 볼게요. 특이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톨루엔 작업 종료 시, 벤젠, 아세톤, 일산화탄소까지는 전부 다 작업 종료 시에 채취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 동안에 혈액이나 호기나 소변으로 흡수된 작업이 종료되고 그죠? 흡수된 양을 혈액, 호기, 소변으로 채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크롬은 4, 5일간 연속 작업 종료 후 하루가 아니라 4, 5일 동안 연속 작업 종료 후 2시간 전에서 작업 직후, 그죠? 4, 5일 연속 작업 종료 후에 종료하기 2시간 전에서 작업 직후까지. 다시 말하면 작업이 저녁 6시에 끝나면 2시간 전이니까 4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4, 5일 연속 작업 종료 후 2시간 전에서 작업 직후까지 측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21도씨 1기압 첫 번째 온도 T1, 첫 번째 압력 P1인데요. 1기압은 이제 많이 해서 알겠죠, 그죠? 760mmHg가 됩니다. 공기 밀도가 1.2입니다. 온도가 30도씨, 두 번째 온도 T2, 압력이 740mmHg, P2가 되겠죠. 밀도 보정 계수를 계산하시오. 보정된 밀도가 아니라 밀도 보정 계수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밀도 보정 계수는요. 밀도를 보정할 때는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간다. 부피 보정할 때는 나중 온도가 위로 간다. 그것만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 보정 계수 계산하겠습니다. 보정 계수는 처음 밀도만 안 곱하면 됩니다. 그죠? 273 플러스 나중 온도 아래로 가라 30이죠. 그죠? 나중 온도니까 압력은요. 처음 압력 760이 되겠습니다. 자, 273 플러스 처음 온도 위로 가겠죠. 그죠? 21도씨. 처음 온도니까요. 곱하는 압력은 나중 압력이죠. 그죠? 740.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바로 밀도 보정 계수가 됩니다. 자, 밀도 보정 계수 0.94 곱하기 1.1. 2를 했는 게 보정된 밀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요. 꼼꼼히 읽으셔야지 보정된 밀도를 계산하시면 틀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었죠? 네, 제순환 공기 중에 CO2 농도는 650이다 CR이라고 할게요. 극기의 CO2는 450이다 CS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공기의 CO2의 포함량을 계산하라. 그죠? %QA를 계산하라 라는 것이고요. 외부의 농도 CO2가 30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요. 안 보고 공식 적어 보셔야죠. 그죠? %QA는 CR-CO 분의 CR-CS 곱하기 % 내기 위해서 100을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순환 공기 중에 CO2 650 마이너스 외부 공기의 300이죠. 극기 중에 아니죠. 제순환이다. 그죠?
제순한 공기 중 650 마이너스 극기의 CO2 농도 450이죠. 그죠? 곱하기 10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57.14고요. 단위는 퍼센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6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번 붙이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서 제시하는 방사성 용어의 SI 단위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방사능의 단위는 베크렐이 됩니다. 베크렐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BQ, Q를 소문자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성량의 단위는 쿨롱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흡수선량이다, 그죠? 그레이가 됩니다. 그레이라고 적어도 되고 GY로 나타내죠. 등가선량은 시버트다, 그죠? S고요. V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방사능은 베크렐, 조사성량은 쿨롱 퍼 킬로그램, 그 다음에 흡수선량은 그레이, 등가선량은 시버트 단위다. 일단은 예,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묻고 있는 단위 일단 출제된 거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경이 40cm로 나왔습니다. 곡률 반경이 R이 80cm이고 90도 원형 곡간의 속도 앞 VP가 20mm의 G2O이며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졌다, 그죠? 0.27입니다. 이 곡간의 곡간각을 45도로 변경했을 때 압력 손실 델타 P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지고 곡간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공식 적을게요. 자주 나왔습니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90도분의 각도였죠. 곱하기 속도 앞 VP가 공식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주어진 값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0.27 곱하기 90도분의 원래는 90도였지만 45도로 변경하겠다 했으니까 각도 45도가 되고요. 속도 앞 주어졌습니다. 2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로 나누어 떨어지면 0을 붙여서 둘째 자리까지 맞추어 주시고요. 미리미리 H2O 이렇게 단위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작업장에서 측정한 톨루엔을 분석하기 위해서 검량선을 보기와 같이 구했습니다. 시료를 분석한 결과 면적이 3, 2, 3, 4, 5였고 공시료는 0이었다. 채취된 톨루엔의 농도를 계산하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공식을 줬잖아요. 그죠? 면적 Y는 78723 곱하기 농도 플러스 816.2다 라고 줬어요. 근데 지금 계산하라는 건 농도를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 농도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넘겨버릴게요. y-816.2는 하면 요거 남았다, 그죠? 78723 곱하기 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농도는 하면 곱해졌는 건 넘어가서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죠. 78723분의 y 마이너스 816.2예요. 그죠? 근데 지금 면적을 줬잖아요. 면적이 요렇게 값을 줬죠. 그죠? 그래서 y 대신에 면적 대입만 하면 됩니다. 78723분의 면적이 32345예요. 마이너스 816.2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0.40이 나왔고요. 단위도 줬죠?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이다. 이렇게 중값을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공식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하라는 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골 문제 9번 별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덕트의 직경이 20cm다. 단위를 잘 보시고요. 공기의 유속은 15m/s입니다. 레이놀즈 수 R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점성계수 줬다, 그죠?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은 킬로그램 미터 세크 단위 체크하시고요. 공기 밀도는
1.2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점성계수가 주어졌을 때 레이놀즈 수는 뭐였습니까? 점성계수분에는 동이었기 때문에 로를 붙이자. 그죠? 였고요. 동점성계수분에는 동이 붙었으니까 한 개 떼주자. VD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요 식에 대입해야죠. 그죠? 레이놀즈 수는 점성계수 단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점성계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다. 그죠? 주어진 값 단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분해하시고요. 공기 밀도는 1.2다 줬고 유속은 15 미터 퍼 세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덕트의 직경은 20cm니까요. 미터로 고치면 0.2 미터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1945 94.59 이렇게 레이놀즈 수 단위 없죠?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네, 연도별로 1년씩 느려 공부하세요 했는데요. 이유가 있죠, 그죠? 항상 해마다 그 해에 파란색 했는 게 자주 출제는 안 되죠. 하지만 연도별로 그 해에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들 항상 몇 문제씩 있다 봐야겠죠, 그죠?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 다음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크로마토그램이다, 그죠? 자, 크로마토그램은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분리되어 나오는 물질의 변화를 핵심은 요거죠, 그죠? 분리되어 나오는 물질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 그죠? 그램이라는 게 꼭 우리 그림을 그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가 물질을 분리해서 나오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나오는 물질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가 크로마토그램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해능이죠. 아주 작은 차이를 분별해 낼 수 있는 분석기기의 능력이에요. 자, 아주 작은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분석기기의 능력을 분해 능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역시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내 용적이 주어졌습니다. 500m의 삼승인 사무실에서 30명이 근무합니다. CO2 1인당 배출량이 30리터입니다.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고요. CO2의 허용 농도가 0.08이다. 그죠? 뭐 C라고 해도 되고 CS 해도 됩니다. 외구이 중의 농도는 0.02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는데요. 이번에는 실내의 최적을 줬고 그 다음에 CO2가 배출되고 있는 양을 줬다. 그죠? 자, 이때 최적을 줬을 때 우리 ACH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ACH는 실내의 최적이죠. 그죠? V분의요. 환기량 Q였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V는 주어졌잖아요. 500이고요. 그러면 실내 환기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Q는 뭐였습니까? 외부, 실내 CO2 허용 농도다. 그죠? CS- 외기 중에 CO2 농도 CO 분의 현재 CO2가 발생되는 양이죠. 그죠? 근데 이게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요.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를 없애줬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할게요. CO2의 허용 농도가 0.08입니다. 마이너스 외기 중의 농도 0.02다. 그죠? 분해 발생되는 건요. 1인당 30리터인데 미터 단위로 바꿔야죠. 왜냐면은 부피 최적이 미터의 삼승이니까요.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이제 미터 3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작업한다? 30명이다. 그죠? 여기 밑에 단위가 퍼센트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 없애줬는 거예요. 그죠? 계산하니까 1500이 나왔습니다. 미터의 3승 퍼 시간당이니까 아워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계산했는 Q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150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회 해도 되고요. 시간당이니까 per hour 붙여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법규 내용이죠. 다음 보기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무슨 값을, 그죠? 평균값이죠, 그죠? 평균값을 오염물질별 관리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괄호는 뭐는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에 이산화탄소는 어떤 값? 최고값을 기준으로 관리 기준과 비교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은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오염물질별 관리 기준과 비교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에서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파란색 별표, 그죠? 입자상 물질 중에서 섬유의 정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단 길이 대 너비의 비를 포함하여 설명하라 했는데요. 섬유는 길이는 5 마이크로미터 이상 길다, 그죠? 길이 대 너비의 비가 3대 1 이상. 다시 말하면 길이가 3배나 길고 너비는 좁아야 돼요. 이렇게 가늘고 긴 먼지를 뜻한다. 요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길이는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길이 대 너비의 비는 3대 1 이상인 가늘고 긴 먼지. 기억나시면 성면섬유, 식물섬유, 유리섬유, 암면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독성학에서요. 아까 별표 3개 나왔잖아요.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 그 다음에 화학적인 상호작용. 대략 한 2가지 정도가 계속 실기에 출제됩니다. 2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 각 물질 간 화학적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혼합물질의 화학적 상호작용의 종류를 4가지를 적고 설명하라. 정답에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약간 교재 오류인데요. 4가지를 주고 준 게 아니고 4가지 종류를 적고 설명까지 적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독립작용이죠. 그죠? 첫 번째 독립작용은 각각의 독성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각 물질의 반응 양상이 달라서 서로 독립적인 작용을 한다.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립작용은 각각의 독성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서로 독립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상가작용, 더할 가짜다 그랬죠? 독성이 더해집니다. 그죠?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과 같다. 독성이 2인 물질과 3인 물질이 만나니까 독성이 5가 되었다. 이게 상가작용이 됩니다. 상승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보다 크게 증가한다. 상승했다라는 건 더 많이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독성이 2인 물질과 3인 물질이 만나니까요. 합인 5가 아니라 크게 증가해서 20이 되었습니다. 가승작용이다. 그죠? 예. 올라가게끔 가능하게 한다. 그죠? 그 뜻인데요. 독성이 없던 물질, 독성이 0이던 물질을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하니까 독성이 강해진다. 그죠? 다 독성이 2인 물질하고요. 독성이 없는 물질이 만났거든요. 요거 상승작용은 둘 다 독성이 있는데 합보다 훨씬 커지는 거고, 가승은 하나는 독성이 있고 하나는 독성이 없죠. 근데 더해지니까 독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가승작용, 잠재작용, 강화작용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기량작용이다. 그죠? 두 물질이 서로 작용을 방해하여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에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보다 약해진다. 서로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독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2하고 3인 독성 물질이 만나면 5가 돼야 되는데요. 1로 독성이 약해진 게 기량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독립작용은 각각 독성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서로 독립적인 작용을 한다. 상가작용은
두 물질에 동시 노출된 경우의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과 같다. 상승작용은 두 물질에 동시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보다 크게 증가한다. 가승작용은 독성이 없던 물질을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하면 독성이 강해진다. 기량작용은 두 물질이 서로 작용을 방해해서 두 물질에 동시 노출될 경우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보다 약해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레이놀즈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자, 표준 공기가 흐르는 덕트에 레이놀즈 수가 4만이다 주어졌습니다. 덕트 내의 유속을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덕트 직경은 200mm로 주어졌습니다. 점성계수가 주어졌는데요.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포화즈로 주어졌어요. 단위 이제 자주 나왔으니까 바꿀게요. 1.670 곱하기 10에 얼마였죠? 마이너스 5승이 된다. 그죠?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실수 안 하려면 문제를 읽으면서요. 이렇게 바로 단위를 바꿔서 적어 놓는 게 좋겠죠. 비중은 1.203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역시나 점성계수가 주어졌을 때 레이놀즈 수는요. 점성계수분에 동이 빠졌기 때문에 위에 올려주자. 그죠? 로 V D였습니다. 1분의 N이니까요. 하고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계수 했는 건 로 V D인데요. 우리는 유속 V를 계산해야 됩니다. V는 로 D분의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계수가 되겠죠. 자, 그럼 비중은 1.203이다.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직경이 200mm인데요. 미터로 고쳐주려면 3칸 앞으로 가니까 0.2m가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 4만이다 주어졌고요. 곱하기 점성계수, 그죠? 우리가 고쳐놓은 값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네, 2.67 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2회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죠? 대부분이요. 이제는 단골 문제 눈에 좀 보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상 시험은 새로운 문제만 계속 찾아서 공부할 게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를 정확히 하는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한 기출 5년치 안에서 중복되는 문제만 정확하게 단위까지 공부를 해 두신다면 그 다음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파란색, 새로 들어온 내용이 머리에 들어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역시나 별표가 나왔던, 앞에서 출제되었던 내용 중에 아직까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기억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